한국 라면이 독극물이라고요? 그 한마디에 수천억 투자와 도시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저는 CCTV 특파원 루청입니다. 그날 자신 공장 착공식은 텅 비어 있었고 정부는 수입 전면 금지령을 발표했죠. 그런데 피해자 명단에 제 조카 이름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아이는 한국 라면을 먹은 적조차 없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CCTV 특파원 루청입니다. 오늘 아침 제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렸죠. 중국 아이들이 한국 라면 때문에 병원에 실려갔다는 속보였습니다. 믿기 힘들었어요. 화면을 켜자마자 충격적인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라면이 독극물이라니 말이 됩니까? 저는 즉시 취재 가방을 챙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식품 안전 문제가 아니라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고 직감했죠. 절강성 자싱시 삼양식품의 대규모 중국 공장 착공식이 예정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저는 현장으로 달려갔죠. 도착했을 때 이미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국영방송은 한국산 불닭볶음면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며 전면 수입 금지령을 발표했어요. 착공식장은 텅 비어 있었고 예정됐던 언론사들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행사를 위해 설치된 현수막만이 바람에 덩그러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이 참석할 예정이었던 자리가 이렇게 황량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제까지 인기식품이던 라면이 갑자기 독극물이라고요? 현장에서 만난 삼양식품. 중국 지사장 김준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서류는 중국 보건당국의 긴급조치 명령서였죠. 내용은 황당했습니다. 근거도 증거도 없이 불닭볶음면이 아이들에게 해롭다는 이유만으로 수입 금지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김준호 지사장의 눈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교차했어요. 10년간 중국 시장을 개척해온 그의 노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루청 기자님, 우리는 80개국에 수출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한국보다 더 까다로운 일본, 유럽연합에서도 문제 없다고 인증받았어요. 이건 분명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죠. 저는 즉시 정부 관계자를 찾아갔습니다. 보건부 대변인은 카메라 앞에서 단호했죠.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한국 라면에서 검출된 성분이 문제가 되었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 판매를 중단합니다. 그러나 제가 구체적인 유해물질 명칭과 검출량을 물었을 때 그는 답변을 회피했어요. 자세한 내용은 조사 후 발표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모호한 답변은 전형적인 정치적 언어였습니다. 그러나 제 눈에는 어딘가 석연치 않았어요. 왜 하필 중국 공장 착공식 당일에 이런 발표가 나왔을까요? 투자자들은 패닉 상태였고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수천억 원의 투자 계획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죠. 공장 건설을 위해 고용될 예정이었던 현지 노동자들은 갑작스러운 소식에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공장은 새로운 희망이었을 텐데요. 그날 밤 제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책상 위에 익명의 문서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발신인도 어떤 표시도 없었어요. 문서를 펼쳐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식품 안전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라면이 중국 시장을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전략적 결정입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이 한 장의 문서가 제 인생을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익명의 문서를 받은 후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문서에는 식중독이라고 공식 발표한 내용과 달리 정책적 통제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국 기업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의문으로 가득했어요. 누가 왜 이런 문서를 제게 보냈을까? 진실을 알리라는 의미였을까요? 아니면 함정이었을까요? 그날 밤 저는 문서를 수없이 읽고 또 읽었습니다. 종이 끝에 작게 적힌 ZX7이라는 코드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건 정부 내부 문서 분류 코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보건부 내부 관계자를 만났어요. 장회의 국장은 오랜 제 취재원이었죠. 그를 만나는 건 항상 조심스러웠습니다. 우리는 북경 외곽의 한적한 찻집에서 만났어요.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굳어 있었습니다. 루청, 이번 일은 위에서 내려온 지시야. 실제로 불닭볶음면에서 발견된 유해물질은 없어. 다만 정부 내부에서 외자기업 통제정책 전환의 시범 모델로 삼양식품을 지목했다는 것만 알고 있어. 장회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속삭였죠. 이건 내 커리어를 걸고 말해주는 거야. 최근 내부 회의에서 한국 식품기업이 중국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어. 특히 불닭볶음면은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였지. 그게
누군가의 신경을 건드린 거야.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품 안전 문제가 아니었죠. 정치적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더 자세한 내용을 물었지만 장애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더 이상은 말할 수 없어. 내 가족도 있어.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역력했습니다. 찻집을 나와 차에 타려는 순간 검은 세단 한 대가 제 앞에 멈춰 섰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내렸습니다. 루청 씨, 저희와 잠시 이야기 좀 하시죠. 그들은 국가안전부 요원이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들은 저를 차에 태웠고 30분 후 낯선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흰 벽의 사무실에서 마주한 사람은 뜻밖에도 리쥔 차관이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루청 기자, 당신의 보도가 걱정되어 직접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이번 일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입니다. 잘못된 보도는 국익을 해칠 수 있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진실만을 보도하는 기자입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겠어요? 리쥔은 웃음을 멈추지 않았지만 그의 눈은 차가웠어요. 당신이 갖고 있는 문서는 조작된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이용하려는 거죠. 현명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날 저녁 사무실로 돌아와 보니 제 컴퓨터가 켜져 있었습니다. 분명 꺼두고 나갔는데요. 바탕화면에는 낯선 파일 하나가 있었어요. 열어보니 삼양식품과 관련된 모든 보도 자료와 취재 메모가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경고를 보낸 것이었죠.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제 사명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익명의 블로그를 개설했습니다. 자싱시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요. 그리고 제가 알게 된 사실들을 하나씩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어요. 불닭볶음면 수입 금지령이 발표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자싱시는 마치 다른 도시가 된 것 같았어요. 한국 식품을 파는 가게들은 하나둘 문을 닫았고 한인거리는 썰렁해졌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죠. 삼양 공장 건설이 중단되면서 연관 산업까지 모두 타격을 입게 된 것입니다. 저는 현장을 찾아가 직접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불닭볶음면이 사라지고 상하이 청년 1만 명이 거리로 쫓겨났습니다. 제 블로그의 첫 문장이었어요. 자싱시는 삼양 공장 유치를 위해 한국식품산업단지라는 거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식품 가공, 물류, 유통, 식자재 연구소까지 수백 개의 관련 인프라 사업이 예정되어 있었죠. 이미 많은 스타트업과 청년 창업자들이 자싱시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올해 말까지 1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저는 창업센터를 찾아가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왕리밍은 한국식품 배달 앱을 개발하던 26살 청년이었어요.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학교도 그만두고 대출까지 받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왕리밍뿐만이 아니었죠. 수백 명의 청년 창업자들이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식품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미래를 투자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건설 현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사가 중단되면서 9천여 명의 건설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현장 책임자 장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대부분 농촌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번 일거리로 아이들 학비를 마련하려 했는데 그의 말은 끝나지 않았지만 그 무게는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지역 경제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자싱시 경제개발구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투자 유치는 자싱시 5개년 계획의 핵심이었습니다. 삼양 공장을 중심으로 연관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려 했죠. 지금 예상되는 경제적 손실은 최소 100억 위안입니다. 저는 점점 더 깊은 의문에 빠져들었습니다. 한 외국 기업의 철수가 도시 전체에 이런 영향을 미친다는 게 가능할까요? 그만큼 삼양식품의 투자는 자싱시에 중요했고 그만큼 중국 정부의 결정은 무책임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위험한 건 식품이 아니라 그 의존 구조였습니다. 지방정부가 외국 기업에 너무 많은 기대를 건 것이죠. 저는 이 모든 내용을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하루 만에 조회수 10만을 기록했어요. 사람들의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정부가 우리 미래를 갖고 장난치고 있다. 진짜 독성은 정치인들의 결정에 있다와 같은 비판적 의견이 대부분이었죠. 이튿날 아침 제 사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시정부 공보실이었어요. 루청 씨, 오보는 사회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그날 저녁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식중독 피해자 명단에 제 조카 리우의 이름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즉시 리우의 부모님께 전화했습니다. 리우가 정말 식중독에 걸렸나요?
리우 어머니는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지난주에요. 하지만 한국 라면 때문이 아니라 학교 급식 두부 때문이었어요. 병원에서 그렇게 진단받았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이건 명백한 조작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리우가 입원했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의사 친구의 도움으로 진료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거기엔 분명히 중국산 두부 제품에 의한 장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불닭볶음면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죠. 저는 이 증거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이제 정부의 거짓말을 증명할 수 있었어요. 조카가 병원에 실려갔죠. 그런데 진단서는 중국산 두부가 원인이었습니다. 저는 블로그에 새 글을 올렸습니다. 제 조카의 병원 진단서 사진도 함께 게시했어요. 물론 개인정보는 모두 가렸지만 진단명은 선명했습니다. 중국산 두부 제품에 의한 장염. 글이 올라가자마자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2시간 만에 50만 뷰를 돌파했죠. 정부가 발표한 한국라면 식중독 피해자 명단에 제 조카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조카가 불닭볶음면을 접촉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죠. 아이는 평소 매운 음식을 먹지 않았고 발병 당일에는 학교 급식으로 나온 두부 요리만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국 라면 피해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다른 피해자들의 사례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명단에 있는 20명 중 5명과 연락이 닿았어요. 놀랍게도 그들 중 3명은 자신이 피해자 명단에 올라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2명도 식중독은 있었지만 한국 라면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고 증언했죠. 정부가 우리를 이용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피해자 가족이 분노하며 말했어요. 아이가 먹은 건 분명 학교 급식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국 라면 때문이라니 말도 안 됩니다. 저는 이 모든 증언을 모아 블로그에 연속으로 게시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샵 진실을 위한 발언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고 많은 시민들이 정부의 해명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즉각 대응했습니다. 국영방송은 루청 기자의 주장은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고 보도했어요. 인터넷 규제 당국은 제 블로그에 접속 제한 조치를 내렸고 일부 포스트는 삭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내용을 캡처해 다른 플랫폼에 공유하고 있었죠. 그날 밤 익명의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의 안전이 걱정됩니다. 잠시 자취를 감추는 게 좋겠어요. 전화를 건 사람은 자신을 밝히지 않았지만 목소리가 익숙했습니다. 아마도 정부 내부에서 저를 돕고 있는 누군가였을 거예요.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기 위해서는 더 큰 증거가 필요했어요. 한국으로 가서 삼양식품 본사를 직접 방문하기로 한 겁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 안전에 문제가 있는 제품을 만들고 있다면 저는 그것을 폭로할 것입니다. 반대로 모든 것이 조작이라면 그 진실도 세상에 알릴 책임이 있었죠. 여권과 필요한 물건만 챙겨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출국 심사대에서 긴장했지만 다행히 별 문제 없이 통과했어요.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까지도 누군가 저를 막으러 올까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3시간 후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검사, 그런데 한국은 그 기준보다 2배 더 높았습니다. 삼양식품 본사에서 만난 품질관리팀장 박지원의 설명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 삼양식품 본사를 방문했어요. 현대적인 유리 건물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과연 이들이 진실을 말해줄까? 아니면 또 다른 기업의 홍보용 말뿐일까? 로비에 들어서자 김태현 국제마케팅 이사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루청 기자님,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투명하게 모든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중국 정부는 불닭볶음면이 아이들에게 유해하다고 주장합니다. 사실인가요? 김태현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와 함께 모든 시설을 둘러보시죠. 그는 저를 공장으로 안내했어요. 놀랍게도 모든 생산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품질관리실에서 만난 박지원은 방대한 자료를 보여주었죠. 저희는 5단계 품질관리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원재료 검수부터 완제품 출하까지 총 37개 항목을 검사하죠. 특히 중국 수출 제품은 중국 식품안전기준보다 더 엄격한 자체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가 보여준 데이터는 충격적이었어요. 삼양식품의 품질 기준은 한국 법적 기준보다 2배, 중국 기준보다 1.8배 더 엄격했습니다. 저희 제품은 80개국에서 판매됩니다.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식품 기준을 모두 통과했어요. 박지원은 자부심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말대로라면
불닭볶음면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식품 중 하나였죠. 저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매운맛 성분이 아이들에게 해롭다는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엔 연구소장 이미영 박사가 답변했어요. 저희는 매운맛 성분인 캡사이신에 대해 20년간 연구해왔습니다. 적정량의 캡사이신은 오히려 건강에 이롭습니다. 면역력 강화, 신진대사 촉진 효과가 있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연구소였습니다. 최첨단 장비와 함께 40명의 연구원이 근무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각 나라별 맞춤형 제품을 개발합니다. 중국 소비자의 입맛과 식습관을 연구하고 그에 맞는 제품을 만들죠. 이미영 박사는 중국 시장을 위한 별도의 연구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제품을 파는 게 아닙니다. 함께 성장할 파트너를 찾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CEO 김정수의 말이 제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중국은 저희에게 단순한 시장이 아닙니다. 문화를 공유하고 함께 발전해 나가는 파트너예요. 자신 공장은 단순한 생산 기지가 아니라 지역 발전의 거점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본사에서 8시간을 보냈습니다. 제품 샘플을 직접 시험해보고 품질 검사 과정을 지켜보고 수많은 자료를 검토했어요. 결론은 명백했습니다. 불닭볶음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 정부는 이 제품을 금지했을까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진짜 문제는 식품이 아니라 한국의 성공이었던 겁니다. 너무 빠르게 시장을 장악해가는 한국 문화와 제품에 대한 견제였죠. 이제 저는 더 큰 그림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식품 안전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문화적 갈등이었어요. 지금 세계는 불닭과 손을 잡고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만 뒷걸음질입니다. 한국에서의 취재를 마치고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이 문장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삼양식품의 글로벌 전략 담당자 정수연을 만났어요. 그는 저에게 충격적인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루청 기자님, 중국에서 문을 닫을 때 세계는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정수연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세계 지도가 나타났고 여러 국가에서 진행 중인 삼양식품의 프로젝트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인도네시아 카라왕 지역의 대규모 공장이었죠. 자신 공장 착공식과 같은 날, 저희는 인도네시아에서도 공장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현지 고용 1000명, 식자재 계약 농가 200여 곳과 협력하고 있어요. 정수연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그가 보여준 사진 속에는 축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인도네시아 착공식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현지 정부 관계자들이 환영사를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다른 국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필리핀, 말레이시아, UAE는 불닭 스마트팜 유치 경쟁 중입니다. 이건 단순한 공장이 아닌 첨단 식품 연구단지예요. 그가 보여준 스마트팜 계획안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식품연구소, 농업기술센터, 창업 인큐베이터까지 포함된 복합단지였죠. 우리가 중국에서 하려던 것도 이런 프로젝트였습니다. 단순히 라면을 만들어 팔기 위한 공장이 아니라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들려 했죠. 정수연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중국이 놓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외국 기업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였던 거예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베트남 사례였습니다. 5년 전 저희가 베트남에 공장을 세웠을 때 주변은 논밭뿐이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보세요. 그가 보여준 위성사진에는 공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작은 도시가 보였습니다. 물류센터, 상가, 주택단지가 들어서 있었죠. 1,500명의 직원과 3,000여 가구가 이 지역에 새 삶의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지역 농가 수입은 3배 증가했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는 현상도 줄었어요. 베트남 공장장이 보내온 영상 속에는 활기찬 현지 직원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가져온 변화는 단순한 경제적 효과를 넘어선 것이었죠. 반면 중국 자싱시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제가 떠나오기 전 마지막으로 본 자싱시의 모습은 적막했습니다. 건설이 중단된 공장 부지, 문을 닫은 창업센터, 일자리를 잃고 떠나는 청년들. 중국은 기회마저 쫓아내고 있었어요. 가장 안타까운 건 중국 소비자들입니다. 정수연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중국은 저희 불닭볶음면의 두 번째로 큰 시장이었어요. 많은 팬들이 있었죠. 지금도 수입 금지 조치에 항의하는 메시지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자싱시로 돌아오는 길,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계는 한국과 함께 달리고 있는데 중국만 뒤로 가고 있었어요. 이대로 가면 식문화 주도권은 다른 나라에게 넘어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TV를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여전히 유해한 한국 식품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저는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버린 신뢰,
누군가는 기회로 삼고 있다는 것을요. 스마트폰을 켜자 SNS에 흥미로운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샵 불닭 돌려줘 태그와 함께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불닭볶음면 먹방 영상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정부의 선전과 달리 소비자들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야겠다고요.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 피해자 명단의 조작 증거, 세계 각국의 사례까지. 이것은 단순한 식품 안전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였으니까요. 우리가 어떤 나라와 함께 성장해 나갈 것인지를 결정할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중국이 한국 라면을 쫓아낸 이유까지. 이 문장으로 다큐멘터리를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중국 정부의 거짓말을 덮고 조용히 살아가거나 진실을 밝히고 위험을 감수하거나. 두 번의 경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죠. 한 달 동안 저는 한국에서 가져온 모든 자료를 편집했습니다. 조카의 병원 진단서, 정부 내부 문건, 피해자 인터뷰 자료, 삼양식품의 품질 관리 시스템, 자싱시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까지 모든 것을 담았어요. 다큐멘터리 제목은 누가 불닭을 두려워하는가로 정했습니다. 완성된 영상을 어떻게 공개할지 고민하던 중 해외 VPN을 통해 유튜브에 업로드하기로 결정했어요. 정부의 검열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영상이 업로드된 첫날, 조회수는 30만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이틀째 되는 날,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VPN을 통해 영상이 빠르게 퍼진 것이죠. 정부가 거짓말했다.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은 건 한국 기업이 아니라 우리 정부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영상 캡처본을 웨이보와 위챗에 공유했어요. 당국이 삭제해도 계속해서 새로운 계정으로 올라왔죠. 일주일 후 조회수는 1200만을 돌파했습니다. 외신에서도 이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중국 정부의 식품 안전 조작 논란, 경제, 민족주의의 희생양이 된 한국 기업과 같은 헤드라인이 세계 주요 언론에 실렸습니다. 압박을 느낀 중국 당국은 마침내 입장을 바꿨어요. 불닭볶음면 안전성 재검토 결과 조건부 수입 재개 결정이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물론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대신 추가 검사 결과 안전성이 확인되었다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했죠. 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싱시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불닭 환영 축제를 열었어요. 거리마다 한국 음식을 파는 노점이 들어섰고 젊은이들은 소셜미디어에 샵 진실승리 해시태그를 달며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사에서 해고되었습니다. 회사 규정 위반이라는 이유였죠. 사실상 정부의 압력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다른 기회가 찾아왔어요. 국제 언론사 몇 곳에서 특파원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저의 용기가 인정받은 순간이었죠.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삼양식품은 자싱시 공장 건설을 재개한다고 발표했어요. 그러나 단순한 재개가 아니라 계획이 더 확장되었습니다. 창업지원센터와 푸드테크 교육관이 추가된 것이죠.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를 오해했던 도시에서 이제 함께합니다. 저는 다시 취재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독립 저널리스트로서요. 삼양식품 자신 공장 재착 공식을 취재하던 날 눈물이 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외국 기업의 투자가 아니라 진실과 신뢰의 승리였으니까요. 불닭볶음면이 돌아온 날 나는 거리 노점에서 울었습니다. 그건 내 어릴 적 기억이었죠. 불닭볶음면 수입 재개 일주일 후 자싱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어요. 거리 곳곳에는 한국 음식을 파는 노점이 들어섰고 젊은이들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오랜만에 도시가 웃고 있었죠. 그날 저는 어릴 적 자주 가던 작은 노점상을 찾았습니다. 창민 씨는 70대의 할아버지로 30년 넘게 이 자리에서 라면을 팔았어요. 그는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루청. 오랜만이구나. 불닭이 돌아왔다.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거 말이야. 창민 씨의 노점 앞에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젊은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불닭볶음면을 맛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줄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10분 후 제 차례가 왔죠. 뜨거운 물에 면을 삶는 창민 씨의 익숙한 손놀림을 바라보며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왜 우냐? 창민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눈물을 닦았어요. 그냥 오랜만이라서요. 어릴 때 생각도 나고. 창민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라면 한 그릇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는 것을. 다음 날 저는 삼양식품의 자신 공장 재착 공식에 참석했습니다. 처음 계획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김정수 CEO는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공장을 넘어
자싱 씨와 함께 성장할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그들의 새 계획은 놀라웠습니다. 공장 부지 내에 창업 지원센터, 푸드테크 교육관, 지역 농가와 협력하는 식자재 연구소까지. 우리를 오해했던 도시에서 이제 함께합니다. 김정수의 말에 참석자들은 모두 박수를 쳤어요. 그의 발언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이 부분이었습니다. 식품은 단순한 제품이 아닙니다. 문화이고 감정이며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우리는 자싱 씨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저는 다시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공사가 재개된 부지에는 이미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서 희망을 봤습니다. 왕리밍도 그중 한 명이었죠. 그는 이제 삼양식품의 지역 마케팅 담당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루청 씨, 당신이 없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왕리밍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이건 모두의 승리입니다. 진실이 이긴 거죠. 지역 경제도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공사가 재개되면서 일자리가 돌아왔고 관련 산업도 다시 활기를 찾았어요. 특히 청년 창업자들의 복귀가 두드러졌습니다. 자싱시 창업지원센터는 다시 문을 열었고 벤처 캐피털들도 투자를 재개했죠. 자싱시 시장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투명성과 신뢰의 중요성을 잊지 않겠습니다. 물론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직접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변화는 시작되었어요. 한 달 후 저는 특별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삼양식품 자싱 공장의 첫 생산 라인 가동식이었어요. 붉은 버튼을 누르는 영광을 저에게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수락했어요. 이 버튼은 단순한 기계의 시작이 아닙니다. 신뢰의 회복, 함께 성장하는 미래의 시작입니다. 제 말에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기계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첫 번째 불닭볶음면 패키지가 생산되었어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